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월호, 그리고 그로부터 연관되어 떠올리게 되는 많은 단어들, 가족, 바다, 편지, 리본, 진실, 꽃 등등 많은 단어들이 지난 5년을 관통해왔습니다. 한국 사회는 왜 이토록 아파하는가? 아마도 첫째는 희생자의 대부분이 아직 피지도 못한 꽃들이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 꽃들을 지켜내지 못한 것이 바로 국가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비합리적이게도 국가의 역할에 대한 논쟁은 일부 진영의 싸움 걸기로 변질됐고, 늘 그렇듯 그것은 막말과 조롱으로 점철되는 지극히 비이성적 구조, 그 속에 아직도 녹슨 세월호는 놓여 있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2명의 기자들과 시작하겠습니다. 세월호가 무트러 올라온 뒤에 미수습자 가족과 7개월 넘게 함께 있었던 이상엽 기자, 그리고 참사 직후에 팽목항과 사고 해역에서 석 달 동안 머물면서 구조 상황을 전했던 서복현 기자입니다. 우선 팽목항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서복현 기자, 뒤로 빨간 등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팽목항 방파제에 나가 있는 거죠? 네, 이곳 팽목항은 참사 당시 수습 본부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서 있는 이곳 방파제는 처음엔 실종자 가족, 그리고 시간이 지나 유가족, 또 마지막엔 미수습자 가족들이 애타게 사고 해역을 바라보던 곳입니다. 예, 방파제에서 참사 지점까지는 배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단원고 희생자 가족들이 직접 거기까지 갔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곳에서 뱃길로 30km 떨어진 곳에 참사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실 텐데요. 바로 참사 지점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물결이 잔잔했습니다. 인양이 끝난 뒤에 저렇게 노란색 부표만이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부표엔 세월호 3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안산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 20여 명은 직접 참사 지점을 찾아 헌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서 기자 옆으로는 노란 리본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세월호 5주기를 맞아서 추모객들의 발길도 많이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추모객들은 이곳 방파제를 찾아 직접 노란색 리본을 달기도 했습니다. 노란 리본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글귀는 잊지 않겠습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기록관을 찾아, 기억관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기도 했습니다. 예, 물론 오늘 팽목항에서는 여러 가지 추모 행사도 있었죠. 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추모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오전엔 팽목항 바람길 걷기라는 이름으로 이곳 방파제에서 12km 정도 걷는 추모 행사가 있었고요. 오후엔 진도 초중고교 학생들이 마련한 추모 행사도 있었습니다. 예, 지금 팽목항 일대를 진도항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팽목항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진도항으로 바꾸는 개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곳 방파제 옆에서는 매립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제가 왔을 때와 달리 상당 부분 매립이 진행이 됐습니다. 진도항 사업 때문인데요. 세월호 기억관과 가족들의 공간도 이 개발 부지에 포함이 된 상태입니다. 이곳 팽목항에는 안산 단원고 희생자인 고우재 군의 아버지가 아직도 팽목항을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진도항이 건설이 되더라도 이전 팽목항 부지에 세월호 기록관을 설치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예. 저만의 아이들과 약속이죠. 이곳에 너희들을 기억할 수 있는 곳, 조그만 공간을 얘기했던 거고, 선창에서 아이들 마지막으로 본 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잠수부들, 그리고 각 지역의 봉사자들, 그분들이 지나온 흔적 있잖아요. 네, 하지만 진도군은 팽목항에서 500여 미터 떨어진 서망항에 조성될 국립해양안전관에 해당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팽목항에 나가 있는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월호 선체가 놓여 있는 목포신항의 이상엽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상엽 기자는 세월호를 인양한 직후부터 7달 넘게 목포에 머물면서 미수습자 수색 과정 등을 하나하나 지켜본 바가 있습니다. 자, 이상엽 기자, 2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미수습자 가족분들이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하고 떠나던 날 이상엽 기자도 같이 이제 떠났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시간은 아무튼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세월호는 뒤에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어떤 상태입니까? 녹은 더 많이 쓴 것 같고요.
네, 앞서 일주일 전쯤 주말에 제가 미리 왔었습니다. 그때도 가장 궁금했던 게 지금의 세월호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도 2년 전보다 조금 더 녹슨 모습입니다. 예. 아직 진상조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선체가 훼손되거나 뭐 그런 걱정은 없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직접 해양수산부와 이기 특별조사위원회 그리고 선박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일단 지금은 괜찮다고 합니다. 선체에 균열이 생기는지 해수부에서 계속 확인하고 있고 이 당장 변형이나 훼손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항만 특성상 강한 바람에 비와 눈까지 날씨 영향을 그대로 받는 상태로 이렇게 더 오래 있다면 선체가 조금씩 변형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선체를 어떻게 보존할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정해진 게 있는지요? 네,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앞서 선체조사위원회는 선체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교육과 추모 공간으로 활용하자고 했습니다. 보존 장소로 안산과 인천, 목포, 진도, 제주 등 5곳의 후보 지역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 어떤 형태로 보존할지에 대해선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보존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특조위에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특조위 관계자는 이 참사 당시 CCTV 영상이 담긴 저장 장치를 누군가 조작했을 수 있다는 얘기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사 발생 3분 전까지만 영상이 기록됐고 가장 중요한 참사 순간은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지금은 참사 원인 조사가 우선이고 선체 보존에 대해서는 당장 결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예. 진상규명이 이제 그만큼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미수습자 가족 얘기도 짧게 좀 전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9명 중에 4명의 유해 일부를 찾았고 5명은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 오늘이 가장 힘든 날이실 것 같군요. 네, 제가 미수습자 가족 몇 분과 연락을 했습니다. 아들의 교복 말고는 아무것도 찾지 못한 한 아버지는 오늘 가족과 함께 다른 지방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안산에 있기도 뭔가 힘들고 목포 신항과 팽목항은 당분간 방문할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딸 유해 일부만 찾은 한 어머니는 세월호가 무서워 보기 싫지만 5년이 지난 오늘도 볼 수밖에 없고 많이 슬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의 뜻에 따라 굳이 화면으로 전해드리진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오늘 아침에 한 시청자가 이상엽 기자한테 하늘에서 세월호를 찍은 모습을 전해줬다면서요? 네, 바로 지금 보시는 화면입니다. 화면 정면에 보이는 부분이 세월호 좌연, 배 왼쪽입니다. 많이 녹슨 상태고 또 인양 당시 설치한 리프팅 빔에 짓눌리고 찢긴 흔적도 보입니다. 바다 멀리 흰색 배 한 척도 보이는데 세월호 탑승자들이 가려고 했던 바로 그곳, 제주로 가는 여객선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포 신항에서 이상엽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예, 뉴스룸을 시작하면서 팽목항과 목포 신항을 연결해서 오늘 세월호 5주기를 잠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팽목항 외에 오늘 경기도 안산에서도 세월호 참사 5주기를 기억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안산은 당시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한 단원고 학생들이 살던 곳이죠. 나는 매일 보내지 못하는 편지를 쓰고 용서받을 수 없는 사과를 해. 용서해줄, 괜찮다고 말해줄 너희가 없으니. 예, 행사 참석자들은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을 지금까지 느낀다고 했습니다. 지난 5년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은 안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팽목항에 나가 있는 서복현 기자를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 기자는 참사 당시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팽목항을 찾은 바가 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얘기까지 듣고 팽목항에서의 진행을 서복현 기자에게 맡기겠습니다. 네, 저는 세월호가 가라앉은 직후 3개월간 취재를 했었고 세월호 참사 100일 그리고 2014년 마지막 날 1000일 그리고 4주기 때도 팽목항에 왔었는데요. 그때마다 빛바래져가는 노란색 리본들이 시간의 흐름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 옆엔 새로 묶인 노란색 리본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세월호를 잊지 않고 있다는 걸 말해줬습니다. 오늘 팽목항을 찾은 시민들 역시 지난 5년을 기억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진도 앞바다에서 희생자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던 가족들의 절규, 또 세월호를 하루빨리 끌어올려 미수습자들을 수습해달라는 호소, JTBC 카메라에 담긴 지난 5년의 순간을 신아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이들은 기울어지는 배 안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야, 고무 좀 입어 너도. 친구 어머니에게 별일 없을 것이란 문자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희망을 저버린 구조 작업은 결국 수습 작업이 돼버렸습니다. 참사 300일째 거리로 나선 유가족들은 선체를 온전히 인양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몇 번에 걸친 인양 실패. 가족들은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고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인양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2017년 3월 31일 105km를 이동해 목포 신항에 다다른 세월호. 옆으로 누운 채 무트로 들어선 모습이 참담합니다. 진흙을 맨손으로 걷어내며 뼈 한 점씩을 걷었습니다. 그렇게 미수습자 4명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해 11월 18일 미수습자 가족들은 결국 세월호 곁을 떠났습니다. 남현철 학생, 박영임 학생, 약순정 선생님, 권재근님, 권혁준님 25사람을 영원히 잊지 말아 주십시오. 2018년 5월이 돼서야 선체는 바로 섰습니다. 참사 5년이 흐른 지금 왜 제대로 구조하지 않았는지 그 의문은 아직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네, 세월호 천막이 있던 서울 광화문 광장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끝내 찾지 못한 아이들이 눈에 밟혀서 아이들에게 세월호 참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저마다의 이유는 있지만 한 가지만은 같았습니다.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팽목항에서 가족들을 담당했던 정식과 전문이었습니다. 추모 오시는 분들 인솔을 하고 그분들이 이제 식사 같은 거 하시면 치우고 마지막에 인사까지 드리고 왔고요. 고등학생이었는데 같은 고등학생으로서 되게 안타깝게 봤거든요. 아홉 명 중에 결국은 못 찾은 4명이 있어서 그 이름을 봤어요. 현철이, 영인이. 애기랑 여기도 한테도 좀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냥 여기 배탄 언니 오빠들이 좋은 하늘나라에 잘 가라고 이게 만든 거야 지금. 아직도 진상 규명이 되지도 않고 아직 아무런 그게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JTBC 조보경입니다. 예, 팽목항에 나가 있는 서복현 기자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팽목항은 서복현 기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께 특별한 장소임에 틀림이 없죠. 이제 이름은 진도항으로 바뀐다고 합니다만은. 예, 서복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차명진 전 의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세월호 유족에 대한 막말을 올렸다가 비난이 일자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입에 담기조차 거북스러운 표현들을 잔뜩 올려놓은 건데 차 전 의원은 어제 JTBC와의 통화에서 그 글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임소라 기자. 추모 미사 등 세월호 5주기 관련 행사가 진행 중이던 어제 저녁 차명진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이 박근혜, 황교안에게 죄의식을 전가하려 한다를 시작으로 극우 사이트에나 올라옴직한 막말이 이어집니다. 모두 세월호 희생자와 유족을 극단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입니다. 차 씨는 JTBC와의 통화에서 세월호 유족이 황교안 대표를 고소해서 글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여태까지 그 여러 가지 뭐 이런 거는 다 좋은데 왜 그
황 대표를 고소를 해요? 그 근거가 있어요? 문제의 글은 유족을 비하한 게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 유가족을 너무 심하게 비하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래요? 예, 저는 그게 제가 비하한 거예요? 그러다 비난 여론이 커지자 오늘 오전 사과문을 올리고 글을 삭제했습니다. 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페이스북 글도 논란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 누군가에게 받은 글이라며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고 하라. 이제 징글징글하다라고 썼습니다. 정 의원도 비난이 쏟아지자 정치권에 향한 비판이라고 했습니다. 읽어보시고 그게 왜 유가족들이 분개해야 될 일인지를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공개적으로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하잖아. 정치권을 향한 일침이고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황교안 대표는 지난 정부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당은 이번에도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보신 것처럼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막말이 문제가 되자 한국당은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문제가 된 발언은 한두 번이 아니었죠. 논란을 일으키고 이를 다시 수습하기 위해서 징계를 논의하고 그러나 결론은 나지 않고 이 과정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100일째였던 지난 2014년 7월 24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호영 당시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라고 했습니다. 저희들 기본 입장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사고다, 교통사고다. 논란이 된 발언은 계속됐습니다. AI가 터졌어요.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동원해서 AI 막아라. 그러면 그 책임은 이게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입니까? AI랑 비유하는 게 어딨어요? 김순례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이던 2015년 4월 소셜미디어에 유가족을 비하한 글을 공유해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한국당은 세월호 참사뿐 아니라 다른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서도 막말, 사과, 징계 절차 논의의 단계를 반복했습니다.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이후 지도부는 당의 입장과 다르다고 선긋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징계 절차를 시작합니다. 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절차가 있으니까 조금 한번 기다려 보시죠. 하지만 관련 이슈가 잠잠해지면 흐지부지되곤 합니다. 한국당은 오는 19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유족 모욕과 5.18 망원 당사자들의 징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도 결론이 나올지 알 수 없다는 게 당의 입장입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오늘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의 옥중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팽목 기억 공간 조성을 위한 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인 장헌권 목사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 씨와 작년 11월에 주고받은 편지입니다. 편지에서 이 씨는 지금도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짓고 항상 죄책감 속에 사로잡혀 있다면서 하루도 지난 날을 잊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사죄드리고 용서를 빈다고 적었습니다. 장 목사는 세월호의 진실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씨는 편지에서 참사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